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엔트로피 마지막 엔트로피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평형을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엔트로피도 이제 평형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평형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물리량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에너지와 달리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비가역성에 대한 이제 척도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림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 이제 시스템과 이제 주위를 그 구분 짓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경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우리가 에너지는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으며, 이제 이러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에 대한 이제 개내의 에너지 변화량이 이제 있게 되게 되고, 결국 이제 들어온 에너지 빼기 나간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개내의 에너지 변화량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었었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개내로 어떤 엔트로피가 들어와서 이제 엔트로피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의해서 이제 개내의 엔트로피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와 달리 어떤 우리가 비가역성을 이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어떤 비가역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엔트로피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엔트로피 이제 생성항이 이제 에너지와 다르게 이제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이제 어떤 비가역성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그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0이 될 때가 바로 이제 어떤 과역 과정을 거칠 때는 이제 이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가역 과정에서는 어떤 이러한 그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의 우리가 실제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므로 이제 이 값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측에 이제 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제 개내로 들어오는 이제 토탈 엔트로피 엔터링에서 이제 나가는 엔트로피, 이제 총 엔트로피를 뺀 것에서 이제 어떤 총 엔트로피, 즉 이제 개내에서 이제 생성이 되어진 이제 엔트로피를 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개내의 총 엔트로피의 이제 변화량과 이제 같다라는 식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적은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다음에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도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 상태 엔트로피에서 이제 초기 상태 엔트로피를 뺀 것으로도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아래 식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트로피 이송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의 이제 뭐 전달 혹은 이송은 이제 열 전달에 의해서 이제 그 엔트로피가 이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만일에 어떤 일정한 온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T분의 Q로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만일에 이제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적분식으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고, 다시 이 값은 이제 시그마 기호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온도를 이루는 이제 등온 그 면의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계별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시그마 기호로도 이제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왼쪽 편의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밀폐계로 간주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밀폐계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계면의 이제 온도가 결정이 되게 되므로, 물론 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도 동일한 온도가 나오겠지만, 만일에 어떤 이 중심부와 이 그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다르게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경계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 값이 이제 다 다르게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실린더 표면 온도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실린더 표면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제 그 온도를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계산할 때 이제 일정한 온도로 이제 다음에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열량도 어떤 뭐 그 위치나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그 어떤 이제 밀폐계에 이제 충일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열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고 일과는 무관한 그 상태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런 충일을 하는 어떤 이제 프로펠러와 같은 장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엔트로피가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충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그 텍스트에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마찰이 발생을 하면 이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마찰 열에 의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생성이 되어지고 이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일에 의한 엔트로피 이송은 없기 때문에 이제 S 워크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밀폐계에 대한 그 엔트로피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밀폐계에 있어서의 그 엔트로피 평형식은 이제 다음의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 t분의 그 델타 q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그마로 분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이 식은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펴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이제 들어온 엔트로피, 즉 어떤 이제 이러한 경계면에 그 대한 이제 들어온 엔트로피에서 이제 이 경계면을 나가는 그 엔트로피를 이제 뺀 것을 이제 모두 합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어떤 엔트로피 그 제너레이션 항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델타 S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1과 2첨자를 쓴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나중 상태와 이제 초기 상태로 그 엔트로피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단열 그 밀폐계라고 하면, 결국 단열 밀폐계에 있어서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델타 Q가 이제 0인 값이 되기 때문에, 즉 이제 Q가 0이므로 이쪽 부분의 항이 그 소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S 제너레이션은 이제 델타 S 시스템과 같게 된다라는 그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어떤 개와 어떤 주의를 모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S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그마 델타 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엔트로피 변화와 또 주의를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이쪽 그림에서 그 설명을 드리면, 만일에 이제 개 내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이
지금 보라색으로 된 부분에 있는 점선 부분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하고, 이제 어떤 우리가 주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가상의 경계면을 또한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제 또 계산을 해서 이제 더해주면 그 값이 이제 S 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델타 S 시스템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각각의 어떤 이제 나중 상태에 대한 그 비엔트로피에서 이제 초기 상태의 비엔트로피를 뺀 것에서 이제 질량을 곱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서라운딩, 즉 이제 주위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어떤 이 주위를 이루는 온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들어온 혹은 나간 그 열량으로 이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방계에 대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밀폐계에 대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그 제너레이션을 살펴보았던 이제 에너지가 아니고 엔트로피 평형식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 식과 이 식과 이제 이쪽 부분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개방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러한 검사 최적을 통해서 이제 질량 유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두 개의 항이 또 첨가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들어온 그 엔트로피, 그 질량 유동에 의한 엔트로피의 총합에서 이제 나간 그 질량 유량에 대한 엔트로피의 총합을 뺀 항이 이제 추가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식은 우리가 이제 레이트 폼으로 이제 단위 시간당 그 엔트로피 평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개방기에 있어서는 이제 정상 상태와 이제 비정상 상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또 식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스테디 플로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그 시간과 연관된 개념이므로 이제 이 위의 식이 아니라 아래의 식을 토대로 결국 이제 시간 미분항들이 이제 모두 0이 되게 되므로, 일단 뭐 시간에 대한 미분항은 물론 뭐 Q 닷, M 닷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0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식을 다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그 식이 바로 그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항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스테디 플로우에 있어서 S 제너레이션은 이제 그 질량 유량에 의한 그 엔트로피 변화량이 아니고 엔트로피의 총합에서 이제 나간 그 질량 유량에 대한 그 엔트로피의 총합에서 이제 들어온 엔트로피, 그 질량 유량에 대한 엔트로피를 뺀 값에서 다시 마이너스 시그마 TK분의 Q 닷 K가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스태틱 플로우인데 이제 싱글 스트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시그마 기호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싱글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구와 출구가 이제 하나만 있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질량 유량에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뭐 m.e나 m.i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지금 이제 이 식에서는 m.e로 표시를 했는데 그냥 뭐 m.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고, 따라서 이제 그 나간 그 비엔트로피 빼기 들어온 엔트로피에서 이제 곱하기 그 질량 유량을 한 값에서 다시 이제 빼기 마이너스 시그마 TK분의 Q 닷 K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그 과정이란 것까지 이제 조건이 붙으면 이제 결국 이쪽 부분도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S.generation은 이제 M.se-si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쪽 위쪽 부분에 S 위에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닷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표시가 된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단위 시간당 개념이므로 이제 엔트로피 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트를 찍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벽돌로 이루어진 벽에 그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바깥 저기 이제 집 밖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다시 이제 이쪽이 집 안이고 이쪽이 이제 집 밖이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그 집 안의 내부 온도는 27도로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집 밖에 이제 외부 온도는 이제 0도C이고, 이런 벽돌 표면의 온도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도C와 그리고 20도C로 주어져 있고, 이제 벽의 두께가 이제 30cm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그 벽의 그 가로 세로 길이 값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먼저 이 벽 내부의 엔트로피 이제 생성률을 구하고, 이제 이 전체의 그 우리가 이 주위까지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총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Q닷의 값은 그 1035W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열 전달 과정은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가정을 하고, 먼저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그 평형식에 의해서 이제 S.E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이 벽돌 내부의 엔트로피 이제 생성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S.E는 이제 T분의 Q.in 마이너스 T분의 Q.out 플러스 S.generation은 정상 상태이므로 이제 우변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이쪽 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이제 벽 내부의 엔트로피 그 생성률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먼저 이제 들어온 엔트로피에 있어서 일단 Q닷은 모두 이제 1035W로 일정하고, 이제 T를 어떤 값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입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 벽 내부의 이제 엔트로피 그 생성에 관한 것은 항상 이러한 경계면에 우리가 온도를 그 대입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7도가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20도에 대한 절대 온도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 부분은 그 이제 5도C에 대한 절대 온도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273을 각각의 온도에 대해 그 더해주면 이제 293 켈빈 분의 1035 와트 마이너스 278 켈빈 분의 1035 와트 플러스 S 닷 제너레이션은 0이므로 이 값을 계산해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0.191 와트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제 총 엔트로피 생성률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도를 이제 20도와 5도C가 아닌 이제 27도와 0도C에 대한 온도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토탈 값은 0.341 와트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교축 밸브에 있어서 그 S 제너레이션을 구하고 이제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는 이제 계산한 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이제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교축 밸브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 엔트로피가 아니고 엔탈피는 이제 들어온 엔탈피와
이제 같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T2를 이제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그 상태에 대한 우리가 비엔트로피를 이제 상태량표에서 이제 찾아서 구하면 되겠고, 먼저 이제 상태 1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작동 유체는 스팀이고, 7MPa 450도씨이므로 일단 뭐 스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열 증기표에서 이제 7MPa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450도씨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만일에 또 상태량표에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또 선형 도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상태에 대한 엔탈피 값을 우리가 구하면 3288.3kJ/kg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엔탈피와 이제 상태 2에서의 엔탈피가 같기 때문에 일단 온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 엔탈피를 참고로 해서 이제 S2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평형식에 의해서 이제 m.s1 m.s2 플러스 s.generation은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정상 유동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우변은 0이 되고, 따라서 이제 이쪽 항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지금은 그 질량 유량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변을 또 이제 m.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s.이란 것이 결국 이제 large s.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m. small s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s generation은 이제 s2-s1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s2와 s1을 모두 구했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0.3693kJ/kg 켈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왔으므로 이제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이제 만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TS 선도상에 표현을 해보면, 일단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증기도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스팀은 과열증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화증기선 위쪽으로 이제 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이제 등 엔탈피 선을 따라서 이제 엔탈피는 일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 엔탈피 선을 따라서 이제 과정이 이제 1에서 2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